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3일 오후 6시 14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CNN과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CNN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South Korea's new leader says age of appeasing North Korea is over.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는 북한에 아부하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appeasing, 이거는 저는 아부라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북한에 아부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 정말 통쾌한 제목의 기사입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으므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는 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 중국이 대만에 군사 공격을 하면은 미국도 군사적 개입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발언입니다. 그동안에 미국은 대만을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지킬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만과 미국은 또 군사 동맹국도 아닙니다.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했는데 거의 확실하게 우리가 무력으로 대만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감히 대만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바야흐로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매우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해가지고 자유세계가 결속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EU 중심, 나토 중심으로 결속하고 한국에서는 그리고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미국 중심으로 결속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천하대세를 이루면서 세계가 결국은 이 3대 악의 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는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3대 구공산 체제 또는 살아있는 공산 체제, 즉 중국, 북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는 거의 시장 경제적 요소를 많이 취하고 있으므로 북한과는 같이 비판하기는 좀 뭐합니다만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속 시원한 CNN 인터뷰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남북한 대화에 있어서 공은 김정은에게 넘어갔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을 달랠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 말은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보도하면서 특히 미국 언론이 화려한 시대는 끝났다. 과거처럼 트럼프와 김정은이 사진 찍고 포옹하면서 세계 언론을 갖고 놀던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표현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꽃밭의 시대는 끝났다는 뜻이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상화하기로 천명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준비태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가입 등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나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점잖게 충고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CNN과의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과 충돌을 임시 모면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이런 방식의 접근이 지난 5년간 이미 실패로 판명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대북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겁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춰서 유화책을 쓸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뜻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강경하게 대응해야지 거기에 유화책을 맞춰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다만 윤 대통령은 대화의 공이 김정은 위원장의 코트로 넘어갔다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여지는 여전히 남겨두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에 선물한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팻말을 보여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이 문구를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감탄을 했습니다. 즉,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하는 뜻입니다. 유명한 문장인데 이걸 팻말처럼 만들어가지고 트루먼 대통령은 책상 위에 항상 놓고 부하들에게 자신의 지도력을 과시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트루먼이 1950년 6.25 남침 소식을 듣자마자 선 오브 비치라 그러면서 그 공산당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즉각 파병을 결단했던 분입니다. 아주 용감한 분이고 순박한 분이고 그리고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미국의 역대 민주당 대통령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트루먼 대통령과 누가 상대했는지 잘 아시겠죠?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또한 트루먼 대통령처럼 엄청난 용기와 안목과 그리고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팻말을 만든다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의록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을 매개로 해가지고 윤석열 그리고 바이든, 한국의 국민의힘 보수정당, 미국의 민주당과의 어떤 유대관계를 확인하게 된 것이 아주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해구상과 관련해가지고는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ruled out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대응하지 않겠다. 오히려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을 더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을 어떤 경우에 쓰겠느냐, 거기에 한국의 발언권은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이걸 앞으로 한국과 미국 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 국군이, 우리 국민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은 한국의 핵과 마찬가지다 하는 안심을 하게 되고, 요걸 김정은에게 딱 가르쳐 주면은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장난 못 칠 것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은 핵 우산의 실천 가능성을 확실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좋은 전략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미국 주도로 오늘 공식 출범한 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공동체 IPEF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면서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다자 안보 협의체로서 일본, 인도, 호주가 가입해 있는 쿼드에 대해서는 여러 워킹그룹에 가입하려 한다면서도 정식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고려하고 있다고 말을 좀 아꼈습니다. 군사 안보를 넘어 경제 기술 분야에서도 밀착하는 한미 관계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미국과 관계를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중국이 민감하게 나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때 얼마나 중국에 굽혔으며 그걸 무시하고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괴롭혔느냐.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굽히면 굽힐수록 만만하게 보고 짓밟는다. 그러니까 그런 건 참지 못한다. 그렇게는 안 하겠다. 윤석열 후보는 선거 기간 중에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대등하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서 주권국가 대 주권국가의 관계로서 당당하게 대하겠다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 꿀릴 게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꿀립니까? 정치적으로 꿀립니까? 아니면 안보적으로 꿀립니까? 중국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도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CNN 인터뷰를 들으면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3월 9일 선거 때 0.73%포인트로 이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안보 분야, 북한 문제, 한미동맹 이 부분에서의 정상화만 이루어져도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것보다도 훨씬 더 폭이 넓고 깊이가 있는 지금 외교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될 이유는 남한의 종북 세력, 김정은, 중국 공산당이 연계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대통령을 보호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